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로 라이트 맵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라이트 맵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WERTY4868Q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은 크게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현을 좀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라이트가 없이도 이 바닥에 그림자를 구현을 해놓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가 움직여도 이렇게 상관이 없게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 그림자를 만들어줘 가지고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라이트의 영향을 완전히 빼버리고 맵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배경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림자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텍스처에 약간 텍스처링 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오브젝트, 여기는 이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가 뭔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밋밋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주변 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간섭에 의해서 생기는 음영 값을 이렇게 계산이 돼서 텍스처링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맵과 그 다음에 렌더링을 이용해서 텍스처링 소스를 그러니까 텍스처를 만들어 줬고요. 그걸 이제 적용을 해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서 해볼까요?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림자 같은 경우 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마야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재질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램버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피어, 램버트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오브젝트에 이 재질을 적용시켜주는 요 하이퍼 쉐이드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하이퍼 쉐이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이트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디렉션 라이트. 좀 직관적인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디렉션 라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디렉션 라이트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의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라이팅, 올 라이팅, 그 다음에 섀도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라이트에서 섀도우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보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음영값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바닥 오브젝트는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텍스처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이 라이트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트가 지워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겠지만 이걸 지워지지 않고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맵이 적용되어 있는 이 쉐이더가 적용되어 있는 게 램버트 2일 겁니다. 아마도요.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군요. 램버트 3였네요. 램버트 3가 위에 있는 스피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램버트 3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에디트 해보게 되면 이렇게 Convert to File Texture My Softwa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해주면 이거를 컨버팅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안티 알리아싱,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UV 에디터를 보게 되면 이 경계 부분, 이 UV의 바깥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위에 부분입니다. 안티알리아싱은 경계를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뭉개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백그라운드 모드는 이 UV의 바깥 부분에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쉐이더 디폴트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 쉐이더의 디폴트 컬러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디 갔니? 여기 보게 되면 쉐이더의 네트 레이 트레이싱 하드웨어 쉐이딩, 여기 보면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디폴트 쉐이더의 디폴트, 이게 지금 텍스처가 적용이 안 돼서 그게 없는데, 우선은 이제 이 컬러 값이 이렇게 하얀색이면 이게 이제 디폴트 컬러가 되게 될 겁니다. 검은색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디폴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텍스처가 있으면 뭔가 다른 항목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항목으로 칠해준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커스텀 컬러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칠해준다. 뭐 기본적으로 밝고 어두운 톤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익스텐드 엣지 컬러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 부분, 이 UV의 경계 부분의 색깔을 약간 확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는 익스텐드 엣지 컬러라고 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UV들이 이렇게 너무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서로 두 개의 것들이 간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디폴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알리아싱 체크가 꺼져 있고 쉐이더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드럽게 하고 익스텐드 엣지 컬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그림자 같은 경우를 베이크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섀도우, 베이크 섀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베이크 쉐이딩 그룹 라이팅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야지 섀도우라고 하는 걸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라이팅을 받고 있는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어둡고 밝고 어두움에 대한 부분을 베이크한다는 부분이고요. 섀도우는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의 간섭에 생긴 그런 그림자를 베이킹 해준다는 겁니다.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레졸루션이 있어서 얼마나 사이즈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256 사이즈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24 사이즈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해상도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포맷을 뭐 알기 쉬운 JPG 파일로 이렇게 적용하면 컨버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여기 주의하실 점은 이 오브젝트 선택하고 램버트 2, 3라고 하는 이 쉐이더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한 쌍으로 컨버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고요. 이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이런 식으로 이 라이트의 영향을 안 받고도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텍스처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바닥 오브젝트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주고 선택해준 다음에 컨버팅을 해보겠습니다. 컨버팅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베이크가 안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라이팅 섀도우에 레이트레이싱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지원을 안 하고요. 유즈 뎁스냅 섀도우라고 해서 맵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24 해상도를 조금 높여주고 이렇게 필터 사이즈 조금 조정해주면 이제 약간 뭉개지고, 뭐 이걸 어찌됐건 뎁스냅 섀도우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하고 그 다음에 쉐이더를 하나씩 선택해 준 다음에 컨버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버팅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렌더링을 해서 이미지로 씌워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이트의 의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돌려줘도 빛을 조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지워지게 돼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핏 그림자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적은 리소스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에디트의 Convert to File Textur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같이 이제 오클루전이라고 해서 오브젝트끼리의 간섭을 텍스처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씩 조금 선택을 해주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스케일 툴이 아니라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묻혀 줬습니다. 스케일 좀 작게 해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라고 하면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끔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텍스처링으로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근데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 렌더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ssign New Material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에 AI Alembic Occlusion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주게 되면 뭐 화면상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놀드 렌더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이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빛과 그림자라는 범주가 아니고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서의 음영값을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 있는 텍스처로 적용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적용을 해주고요. 이 상태로 아놀드 유틸리티 렌더 셀렉션 투 텍스처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파일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역시나 이미지 사이즈의 해상도를 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퀄러티를 조정해주는 카메라 샘플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10번을 하게 되면 10번 샘플링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화면에 이제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 텍스처는 바로 변환이 됐지만 얘는 그렇게 바로 변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적용을 해서 텍스처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램버트를 하나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램버트의 이미지를 컬러를 파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여기는 이게 실린더잖아요. 그래서 실린더 이름으로 이렇게 EXR 파일로 텍스처링이 컨버팅이 됐습니다. 이걸 적용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EXR 같은 경우는 그 투명도 값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투명도를 베이크를 시키게 되면 투명도 없이 컬러 값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어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러냐면 UV가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V가 안 펼쳐져 있는 상태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UV를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펼쳐주고요. 자동으로 펼쳐주는 기능입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아놀드 앰비언트 어클루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렌더 뷰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요거를 유틸리티 렌더 셀렉션 텍스처 마찬가지로 렌더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램버트 4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보다는 깔끔해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링도
그거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은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상한데? 페이스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요. 렌더링 된 거랑 뭔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텍스처 소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어떤 컬러 값에다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편집을 해서 할 때 음영 값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로 뭐 오버레이에 멀티플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음영 값이 되어 있는 그런 텍스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라이트 맵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배경을 렌더링화 시켜서 렌더링 된 이미지를 텍스처화 시켜서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오클루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텍스처를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라이트 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